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눌리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전에 묻어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혹은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기쁨도 새기고 사랑도 새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픔과 슬픔이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한 기억은 금세 흐릿해지는데 상처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새겨진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픔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별이라는 이름의 상처.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논밭을 갈았던 부모님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시절. 운동화 한 켤레 사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부모님 얼굴 보고 그냥 삼켜버렸던 기억. 그게 다 상처가 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는 역시 이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대구에서 공장 다니러 인천으로 떠날 때 손 흔들며 배웅해주던 어머니의 얼굴.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창문에 이마를 대고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던 그 감각.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세계와의 작별이었습니다. 고향, 가족, 어린 시절의 나 자신. 그 모든 것과 동시에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픔을 가슴에 꼭꼭 눌러 담은 채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 힘들다고 하면 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못한 것들.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뭔지 아십니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삼킨 것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본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미루다 영영 못한 어머니에게, 미안해라고 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형제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향해 마음이 달려가기 때문에 발이 묶인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곁을 떠난 분이라면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낳고 나서야 내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밤새 열이 내리지 않는 아이 곁에서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며 속으로 기도했던 밤. 제발 나를 데려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도, 사업이 망해도, 몸이 아파도,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얼굴을 고쳐먹고 오늘 좀 피곤하네 한마디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식이 불안해할까봐, 자식이 아버지를, 그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얼마나 고독한 것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무게.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앉아 냉수 한 잔 마시며 버텼던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번째 이야기, 몸이 기억하는 슬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이 잊으려 해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 연탄 타는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이건 감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뇌에서 냄새를 담당하는 부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는 언어보다 먼저 감정을 건드립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냄새, 아버지가 퇴근하시며 맡았던 담배와 저녁 바람의 냄새, 그런 냄새들이 코끝을 스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때 미처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몸이 기억하는 슬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누군가를 사랑했는지의 증거입니다. 슬픔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많이 슬프다면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5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상처를 말하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살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없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약한 소리 하면 약해 빠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울면 사내가 왜 울어, 또는 여자가 질질 짜면 못 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버티는 것을, 삼키는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삼킨 것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 쌓였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관절염이 되고 위장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는 육체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은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높이고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고 하실 때 그 원인의 일부는 어쩌면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팠다. 나는 슬펐다. 나는 힘들었다. 이 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 세월을 버텨온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제는 강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냥 솔직해도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친구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나 너무 힘들었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합니다. 손 한번 잡아줍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할까요? 지금부터라도 해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혹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잘 버텨줬어.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아마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마침내 나오는 눈물입니다. 7번째 이야기.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구, 혹은 먼저 떠나보낸 자식.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슬픔 연구로 유명한 학자 콜린 머리 파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슬픔이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슬프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 슬픔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 삶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의 증거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꺼내보세요. 사진이어도 좋고 손때 묻은 물건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이야기해보세요.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상대가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게 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의미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기억을 우리 삶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과정입니다. 8번째 이야기. 상처가 만들어낸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에 새겨진 아픔과 슬픔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기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겪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힘든 시절을 버텨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즉 깊은 상처를 경험한 후 오히려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영적 철학적으로 더 성숙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깊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눈빛, 사람을 볼 줄 아는 해안.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아픔과 슬픔이 빚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그 상처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작품입니다. 새겨진다는 것의 의미.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상처는 깊이 새겨지는가의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새겨진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것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날아가 버릴 뿐입니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진 아픔들은 그 아픔이 만들어질 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슬픔들은 그 슬픔이 생겨날 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백지와 같습니다. 깨끗하지만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후회도 있고 자랑스러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그 흔적들을 부디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오래전에 묻어뒀던 기억 하나를 꺼내보세요. 너무 아파서 다시 보기 싫었던 그 기억을, 그리고 그 기억 속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그리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아픔과 슬픔이 새겨진 자리마다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